여러분, 김재구입니다. 이제 22대 총선이 이제 10개월이 안 남았죠. 벌써부터 대한민국 총선 시작되는 느낌이 드네요. 박근혜 전 우리 대통령님, 그 민정수석 했던 우병우 출마한다고 얘기했습니다. 22대 총선이라는 최대 그 대목을 앞둔 정치권의 그 블록포스터급 초대작이 예고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 정말 역대급 민정수석 중에 민정수석으로 불릴 만큼 관심사하고 파워를 가졌던 우병우, 조국, 이 두 사람이 나란히 고민 중에 있다고 했는데, 가만히 그 인터뷰를 들어보니까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출마를 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출마하라는 거예요. 본인도 국민의 그 자기를 소환함에 따라서 출마하는 걸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출마 카드를 슬쩍 또 내보인 조국. 지금 정치계에서는요, 우병우 수석은 고향이 경북 영주 아니겠습니까?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조 전 수석은 관악구에 이제 출마 지역을 거의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조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도 했고 또 관악구에 소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악구는 거의 야당 텃밭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그렇게 이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인물 두 분은 아니겠습니까? 두 분이 다 참 파란만장했던 그런 분들이죠. 조국도 지금 재판 중에 있고, 우병우 전 수석은 이미 이제 선거권, 비선거권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들이 총선에 나온다면 과거 정부 평가와 함께 박근혜 문재인 대리전이라는 성격마저 띄게 되는 등 22대 총선 최대 화제거리로 아마 이게 부상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병우 전 수석 꼭 나오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입법부에 우리 친박 계열에 계신 분들 이번 총선에서 좀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 박근혜 대통령 법정하고 싸우는데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정현 전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인가요? 거기 뭐 대표도 하셨고 박근혜 사람이죠. 최경환도 이번에 이제 나왔으니까 아마 그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병우, 최경환, 이정현 이런 건물급들이 다시 출마해서 다시 여의도에 들어가서 좋은 일 좀 많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 그런가 하면 조국 전 수석, 이 사람은 22대 총선 출마에 대해서 지금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 경남 양산 책방 여기를 갔어요. 가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모든 일이 부정당 당하고 있다. 자, 우리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 지지도 나침판도 없는 길 없는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 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22대 총선에 내 출마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업적을 지워버리고 있는 윤 정부를 향해서 견제하고 싸우겠다. 배치 달고 여의도에 들어와서 이런 얘기입니다. 김재호가 말하는 정확한 팩트예요. 아니 지난달까지는 출마 않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무엇을 할지 또 고민하고 있고 길 없는 길 이런 표현을 딱 보면 내년 출마 정치 입문에 대해서 결심을 굳혔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조국
그리고 그 조국의 그 흔적을 보면 2019년 9월 9일 날 법무부 장관에 취임을 하고 35일 만에 10월 14일 사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표현대로 열문치화의 고통 속에 빠져 있다가 지금 천천히 다시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서 문재인을 만나는가 하면 본인이 북콘서트 하면서 가끔씩 계속 언론에 흘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척결을 내세우면서 조국이가 빠르게 그 적폐청산 이것을 주도했던 인물이 조국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도 큰 타격을 입게 됐죠. 이것은 원흉이 조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몰락의 길로 들었으니까 문재인을 잡고 다시 총선에서 배지를 달고 문재인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뜬다라는 예고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책방에 가가지고 둘이 세주 한잔 먹으면서 말이죠. 어쨌든 그 권력을 한번 품었던 사람들은 권력에 중독이 돼서 절대 놓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22대 총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대 문재인 이 두 사람의 아마도 그 22대 총선에서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지목을 당해서 384일 동안 옥살이를 하고 나오신 분이에요. 우리 대통령 박 대통령님은 어마어마하게 옥살이를 하셨고 지난 연말 윤석열 대통령 사면 복권으로 인해서 피선거권 출마 자격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은 최근에 이제 언론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확실하게 출마를 하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마를 한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조국과 우리 우병우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병우는 많은 분들이 출마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심을 했다. 그리고 내가 당선이 되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일을 좀 열심히 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친 것 같습니다. 근데 조국은 고민해 보겠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배지를 달고 문재인 대통령 지우기에 나선 윤 정부를 향해서 함께 싸우겠다. 자, 요런 게 이들의 팩트입니다. 재밌어지지요. 제가 이제 우리 우병우는 박근혜 대통령의 남자, 조국은 문재인의 남자. 그래서 이게 대대전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킬 22대 총선이 재밌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 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뭘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우병우의 말. 저는 여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병우 전 수석하고 조국하고는 검찰 수사 소송 등과 관련해서 직접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의 사정 라인 책임자였던 만큼 아마도 둘 다 편치 못한 관계일 거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지우기를 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우 전 수석으로서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부당하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국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정부 역시 박근혜 정부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적폐청산한다고 수백 명을 감옥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양산 저 책방 주인하고 조국이가 합세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22대 총선에서는 이 두 사람 중에 조국 낙마, 우병우 합격, 당선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그래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지금 조국 같은 경우는 아직 재판 계류 중에 있어요. 그리고 참 묘해요. 이 두 사람 인연이. 조국
이 전 장관은 서울법대에 우병우보다 2년 먼저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국은 82학번, 우병우는 84학번인데 민정수석은 우병우 전 수석이 2년 먼저 했죠. 청와대 민정수석을. 그리고 2년 후에 조국이가 또 민정수석을 했고, 그래서 이래저래 얽힌 인연인 이들이 앞으로 9개월 20일 이후에 어떤 자리에 있을까? 함께 혹은 따로. 저는 따로입니다. 따로예요. 어떻게 따로냐? 조국은 아마도 낙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내년 4월, 3월쯤 되면 국민의 신뢰를 듬뿍 받게 되고 지지율이 왕창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관악구도 변하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꼭 조국이 관악에 나와서 당선되라는 그런 것은 아니란 얘기지, 내 얘기는. 우병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향 쪽에서 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선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오늘 진중권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황당하지만 저 사람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멘탈에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맞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병우 이분은 좋은 처지에 있다. 그냥 애국하기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애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에 출마하지 말란 얘기지. 진중권 교수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쉽게 애국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진중권 교수가 저 우병우 전 민정수석님은 나라를 위해서 낚시를 권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이 말에는 도대체가 진중권 교수가 아니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억울하고 또는 분하고 정말 문정부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진중권 이거 다 알면서도 그 국회에 출마하지 말아라. 이 말은 지금 그렇게 말할 자격은 진중권 교수님한테는 없다라고 봐요. 아니 박근혜 정부를 강탈한 문재인 정부를 그냥 봐주라는 얘기를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병우, 이정현 어쨌든 친박 계열에 있던 정치하시던 분들 다시 이번에 나오셔가지고 아니 지역에서 경선해가지고 올라오면 되는 겁니다. 현 지역구에 있는 분들하고 경선해서 올라오면 돼요. 아직 뭐 전부 다 공천이 끝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은 진중권 교수님께서 너무 빨리 이르게 하고 있다. 뭐 국민의힘이나 또는 뭐 옛날에 친박 계열에 있던 분들 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해가지고 감옥 다 보내가지고 이제 나와서 다시 좀 뭉쳐가지고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님 무죄 받아내는데 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출마하라는 거예요, 김정은은. 그런데 진중권 교수님 여기다가 이렇게 고춧가루를 뿌리시면은, 그리고 그 남이 당에 뭐 정치평론가니까 하실 수는 있지만 그 콩너라 판너라 이런 말씀도 하는 것도 조금 너무 이거 어느 도도 아닌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중권 교수가 뭐 늘 중립적으로 평론하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이 하는 말에 맞는 말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조금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양산 책방 아저씨 요 조국 우병우 22대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는 우리가 그날 와봐야 알겠지만 정말 기다려 집니다. 내년 4월 10일 날 과연 조국 그리고 우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님 이분이 함께 여의도에 입성을 하느냐, 누구는 낙마하고 누구는 입성하느냐 참 재미있어집니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김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